화수원의 차가운 바람이 회색 승복 자락을 스쳤다. 머리를 깎인 지 석 달, 화희는 거친 빗자루로 낙엽을 쓸어내고 있었다. 한때 비단과 향유로 가득했던 손은 이제 굳은 살로 뒤덮였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선왕께서 승하하신 날 나는 죽었다. 아니, 죽임을 당했다. 화희는 속으로 되뇌었다. 은총을 입었던 후궁들은 모두 이곳으로 보내져 여생을 참회하며 살아야 했다. 하지만 화희에게 참회할 것은 없었다. 다만 때를 기다릴 뿐이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촛불을 켜고 경전을 펼쳤다. 아니, 경전 사이에 숨겨둔 시집을 읽었다. 글을 읽고 쓰며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익혔다. 늙은 비구니가 꾸짖었다. 또 글을 쓰느냐? 속세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화희는 차갑게 웃었다. 스님, 저는 극락이 아니라 대궐로 돌아갈 겁니다. 그날 저녁 선왕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세자가 정업원 뒷산 사당을 찾았다. 화희는 멀리서 그를 지켜보았다. 병약하고 유약해 보이는 얼굴. 바로 그 점이 기회였다. 제사가 끝나고 세자가 돌아가는 길목, 화희는 일부러 그곳에 나타났다. 달빛 아래 하얀 승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신비로웠다. 그대는 세자가 놀라 멈춰섰다. 선왕의 후궁이었던 화희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세자는 당황했다. 아버지의, 그렇다면 이곳에 계셔야 하는데. 화희는 조용히 말했다. 마마께서 다녀가신 자리에 향이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선왕께서는 이 달을 유난히 좋아하셨습니다. 밤마다 시를 읊으시곤. 화희는 낮고 슬픈 목소리로 선왕이 좋아하던 시를 읊었다. 세자는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달빛과 시와 슬픔이 어우러진 그 순간 금기의 씨앗이 뿌려졌다. 한 달 후 대궐 중전의 처소에서는 은밀한 회의가 열렸다. 후궁장 씨가 요즘 주상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하지 않소? 이래서는 동궁의 입지가 위태롭소. 신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마마, 정업원에 있는 화희를 다시 불러들이시면 어떠하옵니까? 중전은 의아해했다. 선왕의 후궁을 세자가 가까이 한다? 그건 금기 아니오? 신하가 속삭였다. 그렇기에 더욱 좋사옵니다. 장씨를 견제할 수 있으되 나중에 문제가 되면 세자마마의 불찰로 돌릴 수 있지 않겠사옵니까? 중전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정업원으로 환궁명이 내려졌다. 가마에 오르는 화희는 승복을 벗고 화려한 의복을 입었다. 거울을 보며 그녀는 미소 지었다. 어리석은 중전마마. 호랑이를 불러들였다는 것도 모르고. 이제 시작이다. 가마가 대궐을 향해 움직였고 화희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났다. 딸을 낳은 지 보름이 지났다. 유모가 아기를 안고 있고 화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딸이다. 아들이 아니라 딸. 중전에게는 이미 원자가 있었고 후궁장 씨는 지금 임신 중이었다. 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화희는 갑자기 차갑게 웃으며 유모에게 다가갔다. 잠시 아기를 내게 다오. 유모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건넸다. 화희는 창문을 열어 찬바람을 들였다. 한겨울의 매서운 바람이 방 안으로 몰아쳤다.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 바로 그때 중전이 문 안을 왔다. 화희가 산후조리를 잘하고 있는지 보러 왔노라. 상궁이 대답했다. 마마, 지금은 주무시고 계시옵니다. 중전은 돌아섰다. 그럼 내일 다시 오마. 화희는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차갑게 미소 지으며. 다음 날 새벽 궁궐이 발칵 뒤집혔다.
화이의 딸 공주가 죽은 채 발견된 것이었다. 화이는 미친 듯이 오열했다. 내 딸, 내 딸이 어젯밤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그녀는 중전을 노려보았다. 중전 마마께서 다녀가신 후였습니다. 주변 상궁들이 수군거렸다. 어머, 그러고 보니 중전 마마께서 어젯밤 늦게 오셨었지. 현왕이 급히 달려왔다. 무슨 일이냐? 화이는 현왕에게 매달렸다. 마마, 중전이 제 딸을 죽였습니다. 질투 때문에 후궁의 자식이 귀해지는 것이 싫어서. 현왕의 얼굴이 굳어졌다. 며칠 후 조정 대신들 앞에서 중전 민씨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 중전 민씨는 질투와 잔혹함으로 후궁의 자식을 해쳤으니 왕후의 자리에서 물러나 서인으로 강등한다. 중전은 억울함에 울었다. 마마, 신첩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사옵니다. 이것은 모함이옵니다. 하지만 현왕은 고개를 돌렸다. 멀리서 화이가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다. 유폐된 민씨와 후궁장씨는 각각 갇혀 지냈다. 두 사람 모두 초췌한 모습이었다. 어느 날 밤 민씨는 몰래 편지를 썼다. 이것을 주상마마께 전해야 한다. 내 억울함을. 장씨도 마찬가지였다. 저도 마마께 제 심정을 전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신뢰하는 상궁을 통해 현왕에게 편지를 보내려 했다. 그러나 그날 밤 화이의 침전에는 두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이미 가로챈 것이었다. 화이는 편지를 읽으며 냉소했다. 화이의 모함, 억울한 누명. 아직도 주상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녀는 신복 상궁에게 명했다. 술독을 준비하라. 크고 깊은 것으로. 다음 날 저녁 후원 창고에는 거대한 젓갈 독 2개가 놓여 있었다. 민씨와 장씨가 끌려왔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나는 왕실의 중전이었다. 화이는 차갑게 대답했다. 이었다가 맞소. 이제는 역적의 무리일 뿐. 두 여인의 팔다리가 묶였다. 주상마마께 은밀히 편지를 보내다니. 이것이 역모가 아니고 무엇이오? 장씨가 울며 애원했다. 마마 제발. 하지만 화이는 단호했다. 술독에 가두어라. 뼈까지 취하여 영원히 나를 거스르지 못하게 하라. 두 여인이 술독에 강제로 쳐넣어졌다. 뚜껑이 덮이고 비명이 멀어졌다. 화이는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섰다. 그날 밤 홀로 있는 화이는 딸의 작은 의복을 보았다. 잠시 감정이 흔들리는 듯 하다가 이내 옷을 불에 태웠다. 미안하다, 내 딸. 하지만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올라올 수 없었을 것이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할 수 있다. 불길이 타올랐고 화이의 얼굴에 붉은 그림자가 드리웠다. 왕후가 된 화이는 조정 대신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다. 백성들의 억울함을 듣기 위해 사대문에 신문고를 설치하려 하오. 대신이 말했다. 마마, 신문고는 이미 있사옵니다. 화이는 차갑게 웃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오. 궐 안에 간신배들, 역모를 꾸미는 자들을 색출해야 하오. 충성스러운 백성이라면 기꺼이 반역자를 고발할 것이오. 다른 대신이 불안하게 말했다. 하오나 그것이 혹여 무고한 이들을 해치는 도구가 되지는 않을는지. 화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대가 떳떳하다면 무엇을 두려워하시오? 대신들 사이로 긴장감이 흘렀다. 그날 밤부터 의금부 지하취조실은 바쁘게 돌아갔다. 붉은 괴짝에서 나온 밀고서를 바탕으로 수많은 양반들이 끌려왔다. 내가 주막에서 화씨 성을 가진 자가 나라를 좌지우지한다고 했다지. 양반은 떨며 부인했다. 그건 제가 아니라 누군가 거짓으로. 고문관이 위협했다. 입을 열지 않으면 불가마 솥에 삶아질 것이다. 거대한 솥에 불이 타올랐다.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느 이른 아침 강가에 백성들이 모여 수군거렸다. 저것 좀 보시오.
거대한 바위에 글자가 새겨져 있어. 여인이 하늘을 대신하리라는 글귀였다. 예언이요. 도참설이 사실이었소.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대신들이 말했다. 마마, 이것은 분명 하늘의 뜻이옵니다. 다른 대신이 반박했다. 허나 여인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예로부터. 화인은 침착하게 말했다. 나는 왕이 되려는 것이 아니오. 다만 병환 중이신 주상을 대신하여 국사를 돌볼 뿐. 수렴 청정은 선례가 있는 일이오. 현왕이 기침을 하며 나타났다. 안색이 창백했다. 중전. 아니, 왕후의 말대로 하라. 짐은 몸이 불편하다. 대신들은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화이의 침전에서 신복 상궁이 보고했다. 마마, 강가의 바위는 모두 치웠사옵니다. 글자를 새긴 장인도 입을 영원히 봉했고요. 화이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잘했다. 백성들은 신비로운 것을 믿고 싶어한다. 하늘의 뜻이라는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정당해지지. 의금부에서는 날마다 새로운 죄인들이 끌려왔다. 화이의 밀고함을 통해 적발된 자들이었다. 이자는 여인이 정사를 하는 것은 암탉이 우는 것이라 했다 하옵니다. 화이는 차갑게 명했다. 뼈를 부러뜨려라. 다시는 붓을 들지 못하게. 비명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저녁이 되자 화이는 대전에 앉아 있었다. 붉은 골룡포를 입고 용상에 앉은 그녀 앞에 신하들이 줄지어 절을 올렸다. 대비마마 천세, 천천세. 화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이곳에 올랐다. 천한 무술이 출신이었던 내가 이 나라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더 높이, 더 강하게. 세월이 흘렀다. 화이의 권력은 날로 공고해졌고 그녀를 감히 거스르는 자는 없었다. 붉은 괴짝에는 매일같이 새로운 밀고서가 들어왔고 의금부의 지하 감옥은 늘 비명소리로 가득했다. 어느 날 한 노신하가 용기를 내어 간언했다. 마마, 이제는 밀고의 제도를 폐해야 하옵니다. 무고한 백성들이 너무 많이 희생되고 있사옵니다. 화이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다. 무고하다는 것을 어찌 아시오? 그대도 혹시 떳떳하지 못한 일이 있어. 그리 말하는 것은 아니시오? 노신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다음 날 그는 영모 혐의로 잡혀갔다. 대전에서 화이는 날마다 국사를 처리했다. 현왕은 이제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병이 깊어졌다는 핑계였지만 사실 그는 화이가 두려웠다. 한때 사랑했던 여인이 이제는 괴물처럼 느껴졌다. 화이의 측근들은 그녀의 비위를 맞추기 바빴다. 마마, 남쪽 지방에서 진상한 비단이 도착했사옵니다. 서역에서 온 향료를 준비했사옵니다. 화이는 만족스러워했다. 권력뿐 아니라 부도 그녀의 손아귀에 있었다. 하지만 백성들의 삶은 날로 피폐해졌다. 끝없는 밀고와 숙청으로 양반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급급했고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에 허리가 휘었다. 거리에서는 작은 소리로 원망이 흘러나왔다. 화씨의 세상이라더니 차라리 지옥이 낫겠소. 하지만 누구도 감히 크게 말하지는 못했다. 어디에 밀고자의 귀가 있을지 몰랐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화이는 홀로 대전에 앉아 있었다. 넓고 텅 빈 공간에 그녀 혼자뿐이었다. 모든 것을 손에 넣었지만 이상하게도 허전함이 밀려왔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피곤함 때문이다. 내일이면 괜찮아질 것이다. 하지만 그 허전함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다. 무정했다. 나이든 화이는 거울을 보며 얼굴의 주름을 만졌다. 세월은 나를 비껴가지 않는구나. 의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마마, 오늘도 유모들의 모유를 준비했사옵니다. 그리고 진주 가루도요. 화이는 찌푸리며
갓 아이를 낳은 유모들의 모유를 마셨다. 진주 가루를 섞은 물도 들이켰다. 더 어린 유모를 구하라. 갓 아이를 낳은 자로. 내 수사에는 전국에서 뽑힌 미남들이 관복을 입고 서 있었다. 화이가 그들을 훑어보았다. 내가 평양에서 온 자냐? 그렇사옵니다, 마마. 오늘 밤 내 침전으로 와라. 서류를 정리할 일이 있다. 신하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다. 조정회의에서 대신이 급히 보고했다. 마마 외세의 배가 계속 출몰하고 있사옵니다. 수군을 증강해야 하옵니다. 국고가 얼마나 남았느냐? 그나마 남은 것이 수군 예산 정도옵니다. 화이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돈은 내 환갑잔치와 별궁 중건에 쓸 것이다. 대신이 놀라 말했다. 마마, 나라가 위태로운데 어찌. 화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내 생일이 곧 나라의 경사다. 나를 받들지 못하는 자는 역적으로 간주하겠다. 별궁 공사 현장에는 백성들이 강제로 동원되어 피땀을 흘렸다. 화려한 정원과 건물이 세워지고 있었다. 백성 하나가 작게 중얼거렸다. 백성들은 굶주리는데 저런 궁을 짓다니. 감독관이 호통쳤다. 입 조심해. 목이 달아나고 싶으냐? 화이의 보물 창고는 진귀한 물건들로 가득했다. 비치로 깎은 수박, 옥으로 만든 배추, 각종 보석들. 그녀의 손톱은 긴 금빛 손톱싸개로 장식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직접 할 수 없었다. 화이는 보석들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아름답구나.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바로 그때 상궁이 급히 들어왔다. 마마,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이 옵니다. 화이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래, 장군들에게 맡겨라. 며칠 후 도성에 불길이 치솟았다. 전쟁은 패배로 끝나가고 있었다. 화이는 서둘러 피난을 준비했지만 그녀는 보석과 옷가지들을 챙기느라 시간을 지체했다. 마마, 빨리 가셔야 하옵니다. 호위 무사가 다급히 외쳤다. 내 비치 수박은? 비단 버선 3,000켤레는 다 실었느냐? 마마, 그럴 시간이. 그것들 없이는 못 간다. 멀리서 포성이 들렸다. 화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공포가 스쳤다. 결국 화이는 폐허가 된 별궁에 홀로 남았다. 창밖으로 패배한 군대가 돌아오고 백성들의 원성이 들렸다. 전령이 보고했다. 국고가 바닥났사옵니다. 배상금을 낼 수 없사옵니다. 화이는 대답 없이 빛이 수박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떨렸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권력도, 부도, 사랑도. 그런데 왜 이렇게 텅 빈 기분이 드는 것일까? 화이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화려한 별궁은 차가웠고 그 안에 앉아있는 그녀는 더욱 쓸쓸해 보였다. 세월이 흘러 화이의 무덤 앞에는 백비가 세워졌다. 아무 글자도 새겨지지 않은 빈 비석이었다. 조화이, 무수리에서 왕후로 다시 나라를 멸망으로 이끈 여인. 그녀의 비석에는 공도 과도 적을 수 없었다. 역사는 그녀를 어떻게 기억할까? 야망의 화신인가? 권력의 희생양인가? 다만 그 빈 비석만이 말없이 세월을 견디고 있을 뿐이었다.